네, 어제 있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중에서도 여권 내에서 징역 4년 선고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제가 제목을 준비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도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가는 것 같더니 다시 유턴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나왔어요.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뭔가를 잘못 짚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따님의 무슨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유죄인데 이낙연, 추미애 등등의 여당 후보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의 저희가 발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변호사시니까 김병진 전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사모펀드 금융범죄는 다 무죄입니까? 아니죠.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밖으로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자본시장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상당 정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난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또 한 10분의 2 정도 일부 부분은 유죄가 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 통장을 이용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죄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낙연 후보께서 얘기한 부분이 명백히 사실관계하고 다른 지금 허위 내용을 지금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 여겨지고요. 저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한 지점이, 저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연거푸 징역 4년의 실형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는 듯한, 또 범죄자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연민을 가지실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어떤 학부모들, 그다음에 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때 피해를 입는 평범한 어떤 개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저게 이제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이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민주당원들에 대해서 그 심리에 소구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말씀 자체로 과연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 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그 최초의 제기 중에 하나가 본질이 뭐였냐면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관련 수사를 이제 검찰에서 쭉 하면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별건 수사로 나온 것이 이제 표창장 위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큰 줄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거였는데, 이 사모펀드에 지금 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지만, 검찰의 원래 수사가 그러면 본질이 아닌 별건으로 가서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항소심 결과에서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좀 읽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낙연 후보도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판결은 인정하나, 그렇죠. 이런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제 어제 관련된 논평을 좀 냈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내용, 그 수사 내용을 보면, 제가 한 사례를 들었는데 12.12 내란 반란 사건에서 보면은 그 당시 투입된 검사보다 이 정경심 교수 관련 투입된 검사가 훨씬 많고요. 한 70여회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아마 이낙연 후보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가 2심 재판까지 받았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그 재판도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조국 사실 대학원을 들어가고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고 고려대 합격했던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은 현재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호인이 지난번에 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네. 시험지를 유출해서 성적을 높게 받았던 것에 대해서 거기도 3년 나왔는데 징역 3년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3년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한 것 정도로 징역 4년이 말이 되냐? 이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법조인이 저런 이야기하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형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날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4년이라는 형을 선고를 했는가 이유를 들면서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경심 씨나 정경심 변호인 측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입시 제도가 문제다. 그것부터 먼저 따져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전면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일부 형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관련자들이 다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판장 입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 사안마다 다르고 우리가 심증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판장이 볼 때는 이거는 본인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 전혀. 이미 명확한 증거도 본인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1심과 2심. 이번 1심, 2심 재판부가요. 이게 법원에서 보면 재판장, 판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분들이 3명이 구성되는 대등 재판부입니다. 자, 1심, 2심 합해서 6명의 재판관들이 그것도 15년 경력을 가진 분들이 판결할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을 그냥 형량을 정해놓고 모든 걸 두드려 맞췄습니까? 이게 이낙연 후보의 주장입니다. 저는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 6명에 되는 이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형량을 정해놔놓고 혐의를 두드려 맞췄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선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함께 하죠? 자, 입시 관련 혐의만 7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관련된 것도 3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4년이라는 게 나온 건데 마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 금융범죄는 하나도 유죄가 없다는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지금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국 전 장관도 과거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후보자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은 센터에서 해준 게 확실하다. 내가 하라지 않았다 그러지만 1심, 2심에서는 분명히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이 위조를 했고 정경심 교수가 그거를 행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방송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부인, 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한 것이고, 만약에 처음부터 조국의 딸이 고등학교 때 인턴 참석 시간이 부족했다, 요건을 다 못 갖췄다, 이걸로 시작했으면 누가 콧방귀나 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난리쳤던 권력형 범죄 다 어디 갔어요? 권력형 범죄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잖아요. 자, 이 중에 권력형 범죄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박 대변인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데, 권력형 범죄가 없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사법부 그 판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좀. 근데 캠프 측에서는 네. 어제 대변인께서 성명을 냈지만 예.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추미애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접 얘기하거든요. 혹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어제 뭐 캠프 대변이니까요. 그거로 충분히 전달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